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폐해,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정부 부처를 옮겨야 한다, 공공기관을 옮겨야 한다,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론되는 안 중에 하나가 대학을 옮겨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대학, 이 교육이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고리라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지난 7월 취임사에서 교육이 도시를 살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신 분이 있죠. 부산대학교 21대 총장 차정인 총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임기는 지난 5월에 시작했지만 취임식은 7월에 열렸는데 네. 4년간의 임기 가운데 100일 지났습니다. 네. 네, 그건 어떻게 바쁘게 지내셨습니까? 네, 취임 이전부터 총장 선거를 마친 다음부터 예. 취임 준비 활동을 많이 해왔습니다. 먼저 지역의 공역단체장, 교육감, 예. 기업인 이런 분들을 만나서 국가 거점공립대학인 부산대학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요. 예. 취임 이후에는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예.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였는데 기말 시험까지 잘 마쳤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 신청을 했는데요. 예. 총장으로서 그것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고요. 예.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주관하는 BK 사업이라는 것이 대학의 교육 역량과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정부가 주관하는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전국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축하드립니다.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예, 예. 네. 그렇군요. 좋은 소식이 있어서 어쨌든 네. 다행입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취임을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취임식이 연기된 게 아까 코로나 영향이다 이런 말씀 드렸지만 코로나로부터 대학도 자유롭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네. 1학기 강의가 비대면 강의로 진행이 됐고 네. 이 2학기에도 지금 그러면 비대면 강의를 같이 함께 네, 진행이 그렇습니다. 되는 겁니까? 이제 우리 부산대학교는 이제 코로나19 상황을 예측한 건 아니었지만 작년부터 온라인 수업 플랫폼을 구축해 오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해서 예. 급속히 전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하면서 빠른 속도로 적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1학기 수업에 별 차질이 없이 잘 마쳤고요. 예. 2학기는 이제 대면 수업, 비대면 수업, 그리고 혼합 수업 이렇게 진행될 것인데 대충 어떻게 계획을 세웠냐 하면 강의실 수용 인원을 기준으로 예. 가령 강의실이 100석 좌석이면 학생 50명이 넘어가면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해야 되고요. 예. 50명 미만이면 이하이면은 이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수강 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병행 수업을 하는데요. 병행 수업은 뭐냐면은 2개조로 나누어 가지고 학생들을 예. 1조는 대면 수업, 2조는 비대면 수업 이렇게 바꿔가면서 예, 예. 이렇게 하는데 이제 비대면 수업은 아니 원격 수업이라고 하는데 비대면 수업을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드리면 하나는 실시간 화상 강의라고 해서 예. 이제 교수님 컴퓨터 앞에 학생들을 전원이 얼굴이 나타납니다. 예. 이제 그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교실 수업을 녹화를 해가지고 예. 그것을 이제 탑재해 주는 방식, 이런 방식 두 가지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병행해서 할 것인데 한 학기를 해보니까 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우리 학교는 좀 코로나 방역을 좀 더 철저히 하면서 대면 수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 기말 시험 때는 이제 학생들이 집에 있다가 다 학교 나오는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긴장하면서 대비를 했는데 예.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항균 물티슈를 하나씩 갖고 들어가서 자기 책상을 닦습니다. 네. 네, 그런 식으로 아주 철저히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붙었고 2학기 수업도 잘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학과의 특성상 네. 대면 수업이 필요하거나 또 실습이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클래스도 있을 텐데 네. 그런 경우는 어떡합니까? 네, 그런 경우는 여전히 이제 대면 수업은 필수적인 수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실험, 실습, 실기, 예. 음악과 미술과 이런 실기 수업은 대면 수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 또 토론 수업도 대면 수업을 해야 아무래도 얼굴을 보고 토론을 해야 되거든요. 예.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단과대학에서
그 교수님들의 수업 특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맞춰서 강의실을 배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생 수 미만이냐 50명 이하냐 네, 이상이냐에 따라서 절반이냐 절반을 적절하게. 초과하냐 그걸 따지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그 학생들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네, 꽤 높았고 네, 부산대도 1학기 등록금의 10%를 코로나19 극복 장학금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네. 학생들에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곧 지급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액은 실제로 학생들이 장학금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예, 국립대학은 장학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낸 금액의 10% 예, 그리고 20만 원을 상한선으로 하고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인데 예.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액을 해서 그 고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 감액을 해서 고지하는 식으로. 네, 네. 그럼 이제 그 금액이 전체가 다 모이면은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의 전체적으로 20억 원 정도가 됩니다. 20억이요. 네, 금액이 상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이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 극복 장학금이라고 한 것이 예, 사실은 이제 이것이 각 대학마다 이슈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등록금을 반환할 논리는 좀 충분치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생들이 대면 수업을 충분히 받지 못한 점은 물론 있지만은 예, 온라인 수업 환경 구축에 들어가는 비용은 훨씬 더 많이 재정이 투입되었고요. 예, 또 각 교수님들이 그 수업에 들어가는 공력도 훨씬 더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 몇 배나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할 논리는 예. 좀 부족한 것 같고요. 예, 그 학생들이 이제 비대면 수업 받느라고 고생을 했으니까 위로와 격려 차원에서 네, 장학금이라는 이름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생각을 바꿔보면은 네. 이런 상황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강의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좀 벗어나서 이제 정말 그 아까 이제 인터넷상에 네. 웹상으로 이제 강의 내용을 공유하고 네. 또 오픈을 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올 수 있는 기회로 가능한 또 삼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훨씬 생각도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들어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은 생각들이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대학 위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이 인구가 자연스럽게 감소하면서 특히 지역 대학이 더 어렵다는 얘기들을 합니다. 지역 대학의 위기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역 대학의 그 어려움은 저희가 인정하고 있고요. 지역 대학의 어려움과 또 위상 하락이랄까 네. 이런 것들은 그 수도권 초집중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예. 개별 대학의 노력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수도권 초집중 현상은 너무나 기형적이고 망국적이거든요. 예. 지금 현재 어떤 현상이냐면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보면은 대학 선택을 할 때 일단 무조건 서울에 있는 대학 중에 선택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시쳇말로 우리가 인서울이라는 인서울이라고 표현이죠. 하죠. 예. 인서울 열병이 마치 유행병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좀 맹목적인 부분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부산대에 충분히 입학할 수 있는 학생이 교수진이나 취업 실적이나 뭐 여러 면에서 좀 뒤떨어지는 서울 소재 학교를 찾아서 그냥 가고 있거든요. 예. 그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그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 우리나라 그 대학의 교육 역량 또는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예. 그중에 최근에 발표된 지표는 그 BK 사업 선정 결과입니다. 예. BK 사업은 전국의 주요 대학은 모두 경합하는 학과별로 경합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부산대가 서울대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35개 사업단과 사업팀이 선정이 되었어요. 2위를 기록했는데 이것은 이제 교육 역량,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면 예.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면 이제 교수님들도 연구 환경이 좋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그 학업을 정부에서 많이 지원해 줍니다. 예.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로만 해가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그런 성과에 대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군요. 네, 한편으로. 이제 예 그렇습니다. 네. 언론에서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부산에 유독 국립대학이 많은 편입니다. 뭐 연관해서 전임 총장께서도 지역 국립대학의 네트워크화 좀 필요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좀
동감하십니까? 예, 그렇죠. 이제 네트워크를 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데요. 부산에는 국립대학이 부산대, 부경대, 한국해양대, 부산교대 모두 4개가 있습니다. 4개면은 지역에 4개의 국립대학이 적지는 않은 편이죠. 네, 서로 협력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립대학까지 포함하면 모두 22개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부산대학은 거점 국립대로서 모두 9개의 대학이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협력할 내용은 우선 자원 공유인데요. 자원 공유는 우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교육 연구 시설이라든지 장비 같은 것도 그런 유형 자원도 공유를 하고 또 예. 나아가서 교과 프로그램 또는 비교과 프로그램, 교육 프로그램 또는 강의 이런 것들 무형의 자원도 공유할 게 참 많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각 대학 간 협업이 지금 긴요한 상황입니다. 예. 요즘 그 행정 수도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균형 발전이 그만큼 뭐 절실하다는 뜻인데 대학도 무관치가 않고 제가 오프닝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취임사에서 교육이 도시를 살릴 수 있다라고 강조하셨는데 대학이 균형 발전을 이끄는 역할 할 수 있습니까? 대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우선은 이제 그 대학 발전도 지금 지역 균형 발전과 같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우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행정수도 이전, 방금 말씀하신 행정수도 이전 또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2차 지방 이전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네. 그리고 그 공공기관에서 일할 사람을 지역 인재로 채우는 것,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뭐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세계를 선도할 만한 역량을 보여줬다고 다들 얘기하고 있고 그거 사실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는 이런 국민적 역량이 국가적 도약으로 이어지려고 하면은 예. 정부 차원에서 국가 균형 발전 시대를 더 힘차게 열어줘야 됩니다. 그 기형적인 수도권 초집중의 온갖 부작용이 지금 뭐 그 수도권 집값 문제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도권은 지금 사람으로 치면은 고도비만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집값 폭등 또는 청년의 절망, 그다음에 수도권은 합계 출산율 0.7입니다. 초저출산, 그다음에 지역의 침체, 지방 침체 이런 원인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예. 구체적인 뭐 해결 방안들을 뭘 거론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 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가장 유효한 마지막 카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지방 대도시권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지방 대도시권.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불경 동남권처럼 인구 800만이죠. 이것을 메가시티로 만드는 거죠. 만들어서 지방 대도시권을 키워서 수도권의 산업과 인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된다. 그러니까 파이의 문제인데 규모를 키운다는 거네요. 규모를 키워야 된다는 예.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연담 도시, 덩어리 도시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학자들은 따로 논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재미있는 표현인데 예. 수도권과 따로 놀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야 된다. 네. 모든 것이 자족적인. 예.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로 나아가는 교통도 자족적이어야 됩니다. 예. 관문공항의 논리도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그 지도자들이나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이 좀 더 뭐 광역 단체 이렇게 구분을 지을 것이 아니라 예. 경남도로, 부산도로, 울산도로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더 초광역적 시각을 가지면서 정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 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저와 뭐 같은 제 생각이 별 특별한 생각도 아니지만은 예. 지역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 수도권도 같이 좋아지는 겁니다. 오히려 양적인 부분이 아닌 질적인 차원에서 수도권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죠. 그렇습니다. 예. 국가 균형 발전을 싫어할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주 소수일 겁니다. 예.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사람. 그렇죠. 상식의 문제 좀 네. 위반되는 그 그런 사람들의 욕망은 채워지지 못할지 모르지만은 그 외의 모든 사람이 좋아지는 것이 균형 발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국가 균형 발전은 너무나 상식적인 차원에서의 평등과 정의의 문제다라고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지역 명문대 역할이 그런 지방 대도시권이 형성되면 예. 지역 명문대는 사실은 도시의 매력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서 많은 지식이 지역에 공급이 돼야 되고요. 예. 지역 명문대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또 지역 명문대가 지역 인재들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예. 그런 마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 명문대 역할이 매우 중요해서
지역 인재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요.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 남는 게 중요한데 지금 그 부분부터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취임사 또 내용 중에 보면 공공기관 지역 인재 채용 목표 강화 뭐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비수도권 비율 결론적으로는 50%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처음부터 이 좋은 제도가 예. 말하자면 비수도권에 내려와 있는 많은 공공기관들의 예. 지역 인재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그 제도가 이제 이 균형 발전에 아주 좋은 제도인데도 지금 한 25% 정도를 목표치로 하고 있지만 미달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미달하는 이유가 그죠? 뭐냐면 예. 미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해당 지역에서만 그 비율을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비수도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현재는 뭐 광주 전남, 예. 대구 경북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칸막이를 치고 있어요. 예. 그 작은 지역에서만 25% 30%를 채우는 데 대해서 예. 공공기관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예. 그 칸막이를 풀어달라고 합니다. 예. 뭐 풀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비수도권을 이제 현재 이미 그 지역에서만 뽑고 있는 비율로 예. 인해서 어떤 대학의 특정 학과들이 어느 정도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보장을 해주고 예. 예. 저희 안은 뭐냐면은 25%는 해당 지역에서 그대로 뽑고 예. 추가되는 25%는 비수도권 전체를 통으로 해서 예. 거기에서 뽑는다는 것이죠. 그 법령을 예. 이제 그 채용 목표제의 적용 범위를 해당 지역 25%, 예. 비수도권에서 25%, 법령으로 제정을 하는. 법령으로 제정을 하고 이제 공공기관 그 이행률을 그 높여야죠. 공공기관 평가에서 예. 강력하게 반영하면 공공기관들이 다 이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네요, 의외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예. 정부로서는 지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물량을 쓴다면 몇십 조를 투여해도 큰 효과가 나지 않는데 예. 이것은 제도만 딱 개선하면 예산이 들지 않고도 지역 인재 유출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되는 예.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총장님 취임하시고 눈에 띄는 것이 대학 본부의 조직 개편 그리고 교무회의 기능 강화 이런 것들입니다. 물론 뭐 신설되는 조직도 있던데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 겁니까? 예, 대학의 양대 기능이 교육과 연구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를 그 전면에 대학 본부의 조직의 전면에 내세워서 예. 교육혁신처와 연구처를 신설을 했습니다. 연구처가 원래 없나요? 이제 다른 기구가 예. 그 기능을 해왔는데 예. 전면적으로 연구처라는 이름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했는데 연구처에서는 이제 연구 정보를 총괄하고 중장기 연구 기획 기능을 하게 되면 교수님들의 연구도 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교육혁신처는 학교의 모든 교과 비교과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합하는 컨트롤 타워가 되고 예. 교육 정책을 총괄하게 하고 이 두 개를 전면에 내세웠고요. 방금 말씀하신 교무회의는 이제 우리 학교 같으면은 19분의 학장님들이 계시고 예. 본부의 주요 보직자가 13명이 있는데 모두 32명의 교무회의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대학에서는 집단지성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집단지성이 발현되게 하는 것이 저희 예. 중요한 소임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중요한 학교 의사결정을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정책연구원을 두어서 여기서는 부산대학교 발전정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정책을 연구하게 해서 대안도 제시하고 또 총장의 대외 활동을 이론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할 것입니다. 예. 취임하시면서 슬로건에 시대를 열어가는 담대한 지성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그 담대한 지성이란 이 문구가 네. 괜히 멋스럽고 이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 구체적으로 담대한 지성 무엇을 의미합니까? 네, 우선 시대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다음 국가균형발전 시대, 네. 또는 최근에 대처해야 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예. 이 시대를 열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열어간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연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대학의 본래의 책무입니다. 예. 그래서 시대를 열어간다고 표현했고 담대함이라는 것은 74년 전 그 역사의 부산대학교의 그 역사와 좀 어울리는 네. 표현 형용사입니다. 예. 우리가 그 시민 기부금으로 국립대학을 만든다는 발상부터가 매우 담대했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화 운동, 그 유신을 무너뜨린 예.
부마 항쟁의 발상지가 부산대학입니다. 예. 최근 아니고 한 5년 전까지 일어난 일인데 그 총장직 선제를 둘러싼 정부의 그 부당한 압박에 굴하지 않고 그 대학 자율성을 지켜낸 학교가 또 부산대학교입니다. 그렇죠. 유일하죠. 네, 유일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담대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 담대한 지성, 영어로 말하면 audacious intellect인데요. 예. 이런 단어를 한번 써보았습니다. 많은 의미를 함의하고 있군요. 네. 예. 멋집니다. 아무쪼록 이 시대 정신을 관통하는 네. 참된 지성으로서의 메카로 네. 거듭나기를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 시대를 부산대학이 좀 담대하게 열어가고 정책 제안도 하고 예. 우리가 그런 실천도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 계열 중에 하나가 의학 계열. 네. 이 학과의 전형 비율을 대폭 높여야 된다. 그리고 네. 수의과 대학이 없죠 아직까지. 네. 예, 국립대학은 거의 다 있는 것 같던데 부산대학은 없어요. 네. 이 부분도 신설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네, 수의과 대학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지금 반려동물 수의사는 많다 이런 말씀들을 듣는데 예, 산업동물 예. 가축이죠. 예. 가축 수의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좀 기피하는 경향도 있죠. 그렇습니다. 예, 대형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수의사가 모자라서 아주 허덕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수 공통 질병에 대한 연구도 이제 국가 거점 국립대로서는 해야 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국립대로서의 책무다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학교만 지금 거점 국립대로서는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수의대가 들어와야 우리 학교가 생명과학 계통에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양산 캠퍼스에 있는 의대, 치대, 한의대, 간호대, 그다음에 이번에 생긴 정보의생명공학대 쪽을 다 합하면은 그 생명 쪽 그 연구 역량이 매우 많이 확충이 되어 있거든요. 예. 여기에 수의대가 들어와야 종합적으로 융합 학문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좀 퍼즐이 맞는 네, 느낌이 그렇습니다. 든다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학교가 생명과학 쪽으로 좀 매우 강세인 국립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예. 그런 구상 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그 지역 인재 전형을 학생들이 선호하는 의학 계열 쪽으로 높이는 것은 예. 이번에 내년부터 이미 근 70% 수준까지 높였습니다. 아주 우리 부울경 지역 학생들이 부산대 의학 계열에 들어오기 좋아졌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인재들을 지역에서 길러서 지역 의료계에 배출하고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네. 부산대학교 장전동에 대학 본부와 캠퍼스가 있고 또 서구 아미동에 캠퍼스가 있고 말씀하신 밀양과 양산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각 캠퍼스별 발전을 위한 뭐 특화 네. 전략 이런 네.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부산 캠퍼스, 밀양, 양산, 아미 모두 4개가 있습니다. 예. 우리는 멀티 캠퍼스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균형 발전을 해야 됩니다. 우선 밀양 캠퍼스는 최근에 그 정부 예산 800억 원이 들어오는 스마트 농업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 외에도 농업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 자원 쪽의 학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많은 우수한 학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 캠퍼스에서 제안한 발전 계획을 대학 본부로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양산 캠퍼스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영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에 들어오게 되고 예. 또 이제 양산 부산대병원이 장기이식 분야에서 전국 5위 병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장기이식 분야를 강조해서 장기이식 연구원과 같은 예. 세계적 수준의 최첨단 연구원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양산 의생명 특화 단지를 조성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총장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공적인 부분을 좀 많이 여쭤봤는데 사적인 부분 여쭤봐도 됩니까? 네. 부산대 법학과 79학번 출신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교단에만 계신 게 아니고 그 전에는 검사 생활, 변호사 생활도 하셨고 현재 지금 법조인 가운데 국립대 총장은 또 첫세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단 밖 경험이 실제로 학교를 이끌어 가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저는 뭐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네. 이제 그 미국에는 법조인 총장이 매우 많습니다. 예.
한국에는 좀 그 생소하게 이유가 뭘까요? 생소한데요. 우리나라는 왜 법조인 총장이 많지 않은 걸까요? 그 이유는 정확하게 제가 분석해 보진 않았는데 네. 우리는 과거 법조인들은 다 법조계만 계셨는데 예. 이제 미국은 로스쿨을 졸업하면은 로스쿨이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교육기관으로 인재학부 오래전부터 그런 개념. 예. 방식으로 운영돼 왔기 때문에 네. 그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들이 사회로 정계나 경제계나 이쪽으로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도 많이 진출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학 총장이 되는 일도 많았던 것 예. 같습니다. 이제 법조인과 총장은 좀 많이 다른데요. 법조인은 뭐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우는 그런 것이 본업이고 무엇보다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 그런데 총장은 안 그렇거든요. 총장은 방대한 대학 조직을 운영해야 되고 또 연구 진흥을 해야 되고 인재 양성을 하는 이런 일인데 여러 사람과 같이 하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다양한 역량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법조인 경력이 대학 총장으로서 대학 안팎의 일을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부마 민주항쟁 당시 아까 79학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법대 1학년이셨어요? 네, 네, 또 열심히 운동도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 했습니다. 최근 검찰을 둘러싼 네. 또 뭐 한때는 몸담고 계셨으니까 네. 조직에 검찰을 둘러싼 논쟁을 보는 마음이 어떠신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여쭙고 싶은데요. 뭐 얘기를 풀어놓자면 매우 긴 얘기가 되기 예. 때문에 짧게 듣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우 뭐 안타까운 예. 상황인데 안타깝다는 말에는 뭐 간단히 한마디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좀 네.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검사도 좀 연륜이 쌓이면서 훨씬 더 네. 내공이 더 많아지는 직업이면 분명한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제가 28의 검사가 되어서 예. 일을 해봤는데요. 제가 뭐 그냥 검사라는 것이 정의감에 투철하고 그런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법조인이라는 것은 인생을 좀 알고 예. 인생살이의 그런 다양한 면들도 깊이 예. 이해가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검사를 하면서도 그런 내 스스로 부족함을 좀 느낀 적이 많이 있었고요. 예. 마치고 나서 더더욱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는데 예를 들면 뭐 충분히 좀 지금 생각하면 예. 좀 관대한 처분을 했어도 될 만한 일에 굳이 처벌을 한 네. 그런 일들이 지금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들이 술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요. 예, 예, 지나가 보면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알겠습니다. 예. 자, 교수님보다는 선생님으로 불리는 게 좋다는 말씀도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뉘앙스를 좀 알 것 같아요. 이제 호칭보다는 관계가 우선이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야기겠죠. 사실은 이제 호칭은 선생님이라는 표현이 엄밀히 따지면 맞는 표현입니다. 교수는 직책이고요. 예, 학생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선생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생이라 부르는 것이 좀 훨씬 나는 학생들에게 뭐 교수라고 부르는 것도 참 좋지만 예, 선생이라고 부를 때 나는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초중고에서 선생님을 교사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거든요. 예. 좀 어색하죠. 예. 그래서 대학에서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직책은 교수고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관계임을 관계입니다. 다시 네. 한번 이야기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총장님 바람대로 연구와 교육 또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는 부산대로 이끌어 주기를 바람하면서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육을 백년지 대계라는 말을 쓰죠. 그만큼 좀 더디더라도 제대로 된 방향과 올바른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파워토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